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패턴은요. You have to. 뭐뭐 해야 돼 라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짜 너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있죠?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가볍게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have to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예로 들어보면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로 가는 거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이 have to를 가지고 you have to,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 느낌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라는 말인데요.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거는 뭐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영어를 말할 때도 그냥 you have to 이렇게 자신감 없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you have to. 그 다음에 내 말을 듣는다는 영어로 listen to me. listen은 듣다인데요.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라고 해서 listen to 그 대상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listen to me 하면 내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to listen to me. 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해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to listen to me. You have to listen to me. 너 내 말 꼭 들어야 돼. You have to listen to m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넌 열심히 공부해야 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you have to 라는 패턴 뒤에 열심히 공부하다만 뒤에 덧붙여주면 되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You have to study hard. 자, study 하면 공부하다고요. hard. 이거는 또 열심히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study hard는 열심히 공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have to랑 많이 비교하는 게 바로 should입니다. shoud, should.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라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가벼운 제안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You have to study hard.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제 친구를 데려오면 좀 부드럽게 You should study hard. 야, 너도 공부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라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는 have to.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집 아들들은 뭐 열심히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뭐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안의 느낌을 가진 should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You have to study hard.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당신은 뭐 좀 먹어야 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막 배가 완전 백가죽이 뭐 달라붙는다고 얘기하죠. 얼굴이 헬쓱해져서 나 아무것도 먹기 싫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You have to eat something. 먹다는 eat.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면 무언가란 느낌을 가진 something을 덧붙여 줄게요. is something. is something. 무언가를 먹다. 그래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라고 하면 you have to eat something. 야, 그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을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그냥 뭐 평소에 그냥 뭐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도 않은데 얘기했다기보다는 야, 너 상태가 왜 그래? 너 이거 완전 얼굴 왜 그러는 거야? You have to eat something. 먹기 싫어도 꼭 먹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have to eat something.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넌 내일까지 숙제를 꼭 끝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숙제를 끝내다 그리고 내일까지라는 추가 정보도 더해줬는데요. 의미단위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자, 한국어로 하면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다인데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you have to 다음에는 끝내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이게 한국말이랑 순서가 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어 어순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들 주어 동사 생각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you have to 다음에 finish your homework. finish가 끝내다 너의 숙제 your homework. finish your homework. 자, 그 다음에 내일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tomorrow죠. 자, 근데 내일까지라고,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면 이 by라는 걸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until과 많이 헷갈리긴 합니다. 둘 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네, 뭐뭐까지거든요. until, by, 뭐뭐까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쭉이란 느낌이고요. by는 뭐뭐 할 때까지 데드라인의 느낌입니다. by tomorrow, 내일까지 끝내라고 했으니까 이 데드라인의 느낌을 가진 by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머릿속에 하나하나 의미 단위가 떠올라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네, 이 사이사이는 잠깐 멈추셔도 되지만 뭐 have to by tomorrow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잠깐 쉬더라도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tomorrow. 이렇게 덩어리로 나올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집에 도착하면 손을 꼭 씻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머릿속에 이 0.1초, 1초 만에 구조가 딱 정리되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해야만 해. 그 다음에 너의 손을 씻는 건데 집에 도착하면 이렇게 정보가 하나씩 주어질 겁니다. 영어로 You have to wash your hands when you get home.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도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다. 이게 먼저 나올 겁니다. You have to wash your hands.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 뭐 앞선 문장에서는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집에 도착하면이라고 얘기했죠. 뭐뭐 할 때라는 어떤 시간 정보를 주어준다면 when, 언제를 의미하는 when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when you get home. get이 뭐 도착하다, 뭐 도달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집에 도착하다 when you get home 이렇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집에 도착하면 손을 씻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You have to wash your hands when you get home. 네, 근데 이 have to 놈이 강하기 때문에 you have to 이렇게 약간 느낌 그리고 강세를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킹 팁을 드리겠는데요. 뭐 상대방에게 눈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you have to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뭐 상대방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뭐뭐 합니다 라고 할 때도 you have to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you는 너가 아니고 너네들이나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you have to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말 보고 영어로 2번씩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You have to listen to me. You have to listen to me. 넌 열심히 공부해야 해. You have to study hard. You have to study hard. 당신은 뭐 좀 먹어야 돼요. You have to eat something. You have to eat something. 넌 내일까지 숙제를 꼭 끝내야 해.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집에 도착하면 손을 꼭 씻어야 해. You have to wash your hands. You have to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다면 네,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대화로 감잡기인데요.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패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자,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나 다음 주에 시험인데. 아, 이런,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you have to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문장을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 시험이라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나 다음 주 시험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딱 이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해볼게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Let's를 사용해서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하자. Let's. 그 다음에 덩어리 표현 영화를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자, 이렇게 영화 보러 가다, 자러 가다, 샤워하다라고 했을 때 덩어리 표현으로 go to the movies. 네, 혹은 샤워하다, take a shower.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턴에 좋은 덩어리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연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I have a test next week. 나 시험 있어. 다음 주에 말이야. 이것도 계속 영어의 어순으로 다음 주에 시험 있어가 아니고 나 시험이 있는데 그게 다음 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계속해서 어순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Oh my God, you have to study hard. 이런 너 영어 공부 열심히 너 영어 공부가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have to의 상황 반드시 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너는 그 책을 읽어야 한다인데요. 뭐 제가 고민했어요.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책을 제가 안다면 야, 너 그 책 읽어야 돼. 그 책에 다 나와 있어. 네가 궁금해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너 그 책 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책을 읽다라고 하면 read a book. 근데 어가 아니고 그 책이니까 read the book. 이렇게 the를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read the book. 이 앞에 오늘 배웠던 패턴을 넣어서 문장 완성시켜 주시면 되고요. 주변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You have to wake up early.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혹은 You have to go to bed early. 너는 일찍 자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는 말이 있으면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와 뭐 그런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입으로 소리 내서 얘기하고 한번 적어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유용한 패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You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어 라는 느낌을 가진 그런 패턴입니다. 이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You have to. 이게 너 꼭 해야 돼. 너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나타내는데요. Don't. 네, 보통 부정할 때 이걸 많이 나오죠. You don't have to.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You don't have to는 꼭 뭐뭐 하지 않아도 돼. 네, 뭐뭐 할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것만 잘 외워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You have to 강하게 해주시고요. You don't have to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You don't have to. 에이, 그럴 필요 없어. You don't have to. 에이,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감정까지 같이 넣어주신다면 훨씬 더 잘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감정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은요. 서두를 필요 없어. 막 서두르고 있으면 뭐야,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야, 꼭 서두르지 않아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You don't have to 그 뒤에 hurry 동사의 원형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서두르다는 hurry. 그래서 우리가 아는 표현 있죠. hurry up 이러면 완전 서둘러 라는 느낌이 됩니다. 네, 그냥 동사만 얘기해줘도 충분해요. You don't have to hurry. 그래서 막 시간 많이 남았는데 혼자 이렇게 꼭 이러다 실수하잖아요. 그럴 때 진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막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막 유튜브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옆에서 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영어로 You don't have to worry. 이번엔 hurry가 아니고 걱정하다. worry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더 간단한 표현으로는 don't worry도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거고요. You don't have to worry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실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지만 요 뉘앙스는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걸 걱정하는 사람에게 You don't have to worry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설명하지 않아도 돼. 자, 이번엔 설명하다만 덧붙이면 됩니다. 영어로 You don't have to explain. 네, 그래서 막 설명서 다 있는데 혹은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TMI 너무 정보가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You don't have to explain. 꼭 설명 안 해도 돼. 괜찮아. You don't have to explain. 네, 그래서 요 감정 You don't have to 딱 요 느낌이에요. 뭐 강하게 You don't have to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너무 따지는 듯한 느낌이 되니까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You don't have to explain. 요 느낌 살리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예약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예약을 꼭 안 해도 될 상황들 있잖아요. 뭐 호텔을 가는데 호텔에 거기 진짜 방이 텅텅 남아 돌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고향에 가는데 진짜 예약 안 해도 버스 좌석이 진짜 예매 안 해도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큼 자리가 많다면 꼭 안 해도 돼. 영어로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덩어리 표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보통 이걸 뭐 직역하면 예약을 만들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직역하는 것보다는 예약을 하는 행위 자체를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 행동과 같이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두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네, 이 덩어리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되면요. 붙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너는 꼭 예약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문장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진짜 이거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 느낌을 살려서 You don't have to do it immediately. 자, 그것을 하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do를 사용하면 돼요. Do it. 그것을 하다. Do it. 이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지금 바로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mmediately. 강세를 생각하면 좀 더 말하기 편해요. immediately. immediately. 중간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중간의 강세쯤에서 훅 넘어가는 이 멜로디 비슷하게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보세요. Immediately, immediately. 약간 끝에 틀리가 아니고 을리처럼 발음될 수 있습니다. Immediately.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멜로디만이라도 일단 따라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have to가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 don't have to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그 역할은 must not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이 must not이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뭐뭐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진짜 금지된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선 안 된다, 잔디에 올라가선 안 된다, 혹은 수영장 근처에서는 뛰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 표현은 must not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우리는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두 번씩 얘기해 볼 겁니다.
1번은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hurry. You don't have to hurry. 걱정할 필요 없어요. You don't have to worry. You don't have to worry. 설명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explain. You don't have to explain. 예약하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You don't have to make a reservation.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You don't have to do it immediately. You don't have to do it immediatel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가 뭐뭐 할 필요가 없어라고 떠오르는 순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덩어리 표현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 대화 상황에 넣어서 하면 좀 더 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약속에 늦을 것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라고 하니까 에이,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너무 걱정할 때 그걸 좀 다독여주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You don't have to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대화 상황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는요,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I think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확실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뭐뭐일 것 같아 라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뭐 늦는 게 아니고요,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might도 더했는데요, 이 might는 이 조동사인데 약간 추측하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한 추측은 아니고요, 약간 5대5 정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정보를 might라고 줄 수 있겠죠. 그래서 I might be a little late 라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 10분 늦습니다, 조금 늦습니다가 아니고요,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이거 잘못하면 늦겠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늦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이제 I think가 나오기도 하고요, might라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느낌 생각하면서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I'm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It's okay, you don't have to worry.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I will be right there. 저는 바로 그곳에 있겠다. 그러니까 금방 갈게요. 곧 갈게요. 금방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I will be 그냥 there이 아니고 right there. 바로 그곳에 바로 갈게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다급해 보일 때 서두를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예약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don't have to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싫으면 안 사셔도 돼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를 사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싫으면 안 사도 돼, 꼭 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그것을 사다라고 하면 buy it, buy it,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에 더해주기만 하면 벌써 문장 완성이겠죠. 네, 그래서 이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장도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한번 적어 보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기억이 2배, 3배로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하지 못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이 패턴을 사용해 보세요. You should have pp. 네, 이렇게 하면 너 뭐뭐 했어야 돼, 이렇게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네, 가볍게 나무랄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you should have는 줄여서 you should에다가 v인만 더해서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이런 식으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pp는요, 동사의 동사 원래 형태, 과거 형태, 그 다음 3단 변화, 이 세 번째 형태를 pp라고 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은 이 형태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자주 사용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넌 그 영화를 봤어야 했어. 네, 영화관에서 너무 재밌는 진짜 스케일이 큰 영화가 개봉했는데 7피 미루다가 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너 그 영화 봤어야 됐어. 그 진짜 재밌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배울 패턴을 활용해서 You should have seen the film. 보통 should have보다 이렇게 뭉쳐서 should have. 네, 윗입발을 이 아랫입술에 살짝 대면서 이 사운드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should have, should have. 약간 한국어의 should'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그 다음에 C의 3단 변화 형태는 seen이 되는데요. seen the film. 영화를 보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 그 영화 봤어야 됐어. 왜 그거 안 봤어? 라고 얘기하면 You should have seen the film. You should have seen the film.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좀 더 조심했어야지. 아우, 조심했어야지. 왜 그렇게 덜렁거렸니?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건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아니고요. 비동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라고 할 때 be care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3단 변화 형태니까 been, be, 그 다음에 was나 were로 바뀐 다음에 3단 변화는 been이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다니까 been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여기까지는 동의라고요. 그 다음 동사 형태 바꾸면서 여러분들께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일단 이거는 한 번에 훅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자, 그 다음 동사 3단 변화 형태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been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말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아우, 조심했어야지. 네, 뭐 컵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주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넌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 됐어. 아이고, 왜 안 따랐어? 라고 이렇게 가볍게 나무라는 느낌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안 그랬니?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 되는데. 영어로 한다면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네, 만약 따랐으면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을 건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You should have. 자, 그 다음에 follow가 따르다. his advice 하면 그의 조언이나 충고죠. 그래서 follow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따르다인데요. PP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followed his advice. 이렇게 형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규칙적으로 ed가 붙는 것도 있고요. 네, 앞서 봤던 것과 같이 C가 seen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뭐 몇백 개가 아니고 한 100개에서 왔다 갔다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이 예문에 나온 동사부터 연습해 주세요. 그래서 넌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 했어 라고 얘기하면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날 좀 더 일찍 깨워줬어야지. 그래서 막 일찍 깨워줘 라고 해서 이제 잤는데 실수로 시간을 잘못 알고 8시인데 너 8시쯤에 깨워달라고 했나? 라고 하니까 뭐야? 지각할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깨워줬어야지 라고 이 아쉬운 거 일찍 못 일어나서 좀 후회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득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얘기할 때도요. You shouldn't woken me up sooner. 이렇게 뭔가 교과서 읽듯이 You should have woken me up sooner.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어로 따지면 나를 좀 더 일찍 깨워줬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나 좀 일찍 깨워주지.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느낌을 담아서 You should have woken me up sooner.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먼저 연습하는 겁니다.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you should have. 네, 여러 번 얘기하면 그 다음 거 woken me up, woken me up, woken me up. 세 번째 sooner, sooner, sooner. 이제 뭉쳐볼게요.
You should woke me up sooner. 자, 이제 감정을 더해볼게요. You should woke me up sooner. 네, 자다 일어났는데 늦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You should wake me up sooner. 이런 느낌으로 해주신다면 나중에 진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붙여가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You should wake me up sooner. 여기부터 You should wake me up sooner. 이 속도까지 천천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요. 너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됐어. 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야, 데이트 신청해봐 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얼머부리다가 결국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엄한 남자가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해서 얘랑 데이트를 나가버린 겁니다. 막 후회가 되고 아쉽고 그럼 옆에서 막 나무라겠죠. 야,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됐어. 이게 뭐야? 영어로 한다면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네, 그래서 ask가 묻다인데요. 나가자고 물어보는 거. 이게 데이트 신청하다거든요. ask out. 근데 중간에 대상을 넣으면 되니까 ask her out.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다입니다. 근데 이제 PP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asked. 약간 ed가 붙으면서 t 사운드가 살짝 나요. asked her out. asked her out.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입니다. 그래서 너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됐어 라고 얘기한다면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데이트 신청했어야지. 어우 바보야.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네, ask에다 강세를 주면서 asked her out. asked her out. 이 덩어리를 연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돼서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asked her out. 이렇게 강세 주면서 덩어리 표현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should have pp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should에다가 이렇게 apostrophe ve 이게 축약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should have이나 should have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uld have seen이 아니고 should have seen, should have seen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한국어와 비슷하게 소리가 많이 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중에 들을 때도 should have 이러면 내가 하는 그 should have pp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 영화를 봤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seen the film. You should have seen the film. 좀 더 조심했어야지.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넌 그의 충고를 따랐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You should have followed his advice. 날 좀 더 일찍 깨워줬어야지. You should have woken me up sooner. You should have woken me up sooner. 넌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야 됐어.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You should have asked her out.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 상황에 넣어서 훨씬 더 이 패턴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절룩거리려 오는 친구한테 야, 다리 왜 그래? 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쳤어. 이럴 때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나무라 보는 거예요. 야,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래? 많이 불편하겠다. 이 느낌을 담은 게 바로 you should have입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다리는 왜 그래? 라고 했는데요. What happened to? 뭐뭐는 무슨 일이야? 라는 이거 패턴에 나오는 건데요. 보통 어떤 사람한테 쓰기도 하지만 어떤 대상, 내 다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리나 팔이나 머리 같은 거 얘기하면 야, 그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좀 걱정하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What happened to your leg? 야, 다리 그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니까 I missed the step. 나 이거 발을 헛디뎠어. 이 miss가 뭔가 놓치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스텝을 놓쳤다니까 발을 이렇게 헛디딘 게 됩니다. 어디서죠? On the stairs. 계단에서 헛디뎠습니다. 그리고요, and got hurt. get hurt 하면 다치다거든요.
과거형이니까 got hurt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issed a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나 헛디뎌서 다리가 다쳐버리고 말았네. 아이고 속상해라.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렇게 예전에 막 이렇게 했죠. 가슴을 치면서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쉬움을 가득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심했어야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뒤늦게 알아서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한다면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tell이라는 동사를 가져와 볼게요. 이 tell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인데요. 뒤에 대상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tell me. 우리 tell me는 예전에 이 노래도 있죠. tell me 하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should have pp니까 pp 형태. tell의 pp 형태는요. told, told. 그래서 told me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 배웠던 패턴에 넣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You should have told me.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적어보시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직 이 should have 요 발음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PP 형태도 많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금 한번 만나봤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소리 좀 크게 해서 얘기해 보셔야지 다음에 좀 덜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해볼 이 유용한 패턴은요. You shouldn't.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뭐뭐 하지 마. 이거 금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그거 별로 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뭔가 권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한테 이거 업무상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는 하지 마. 라고 약간 명령하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친구 관계나 좀 어색한 관계는 하지마 이렇게 가면 좀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 그거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거 좀 안 좋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you shouldn't 이 표현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동사의 원형 형태를 사용해서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덩어리 표현 마음껏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꼭꼭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혼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위험한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혼자 가기 조금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 좀 그런데 혼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어로 You shouldn't go alone. 자, 가다라고 하면 go라고 할 수 있죠. go라고 하는 것보다 go 약간 우 사운드도 살짝 붙여주세요. go 그래서 go alone 하면 혼자 가다. 근데 앞에 우리 패턴을 붙여주면 되죠. You shouldn't go alone. 혼자 가지 않는 게 낫겠다. You shouldn't go alone.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하거나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가지 마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지 마 라는 느낌이죠. 자, 두 번째 표현은요. 포기하지 마. 이것도 이제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이런 느낌을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don't를 붙이면 하지 마라는 느낌이어서 강하게 탁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포기하지 마. 약간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말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You shouldn't give up. 자, 우리가 give up 한다고 얘기하죠. 포기하는 거. 중간에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는 거를 give up 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패턴에 넣어서 You shouldn't give up.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100일 도전 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나씩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좀 꾸준히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강까지 아니 15강까지 듣다가 오늘 안 했네 내일 또 안 했네 라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You shouldn't give up.
네, 꼭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결국은 결승선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쉬더라도 이 100일 도전을 막 150일, 200일 만에 완수해도 괜찮습니다. 쭉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You shouldn't give up. 꼭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You shouldn't give up.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것도 이제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말하지 마.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한다 하면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네, 어떤 걸 얘기한다라고 하면 say things. say 말하다 뒤에 things 어떤 걸 말하는 건데요. like가 좋아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뭐뭐와 같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like that 그와 같이 말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막 정말 나쁘게 얘기하거나 똑같은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좀 권유 아닌 권유를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네, 술 마시고 이제 차 갖고 왔는데 대리 불러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 두세 잔밖에 안 마셨어. 이 정도는 끄떡없어. 그럼 옆에서 만약 뭐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조금 어색한 관계라면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좀 권유하는 느낌입니다. 영어로 바꾼다면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네, 음주운전을 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뭐 표현이 있을까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표현할까? 간단하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drink and drive. 네, 실제로 이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쉽게 바꾸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표현에 이렇게 어떻게 하지 라고 매몰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유치원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시면 의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는 표현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는 것 같네 라고 하면 너무 상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상심하지 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상심하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이것도 마찬가지 좀 쉽게 바꿔봤는데요. 여기서 take라고 하면 뭔가를 좀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take it.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so hard. 너무 어렵게 받아들인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의역하면 상심한다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take it so hard는 정말 힘들고 괴롭게 생각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take it so hard를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이 말을 전달해주면 정말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너무 상심하지 마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you shouldn't라고 했는데요. 원래 you should not이라고 해야 되지만 보통은 줄임말로 더 많이 씁니다. 너무 shouldn't라고 t 사운드를 내도 되지만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소리 잘 듣다 보면 여기 밑에 한국어로 비슷하게 써놨는데요. You shouldn't 앞에 강세 주시면 돼요. 혹은 you shouldn't shouldn't이나 shouldn't처럼 많이 되니까 you shouldn't
요거 전부 다 you shouldn't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T 사운드를 낸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없이 shouldn't 요 멜로디 나오면 오늘 배웠던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You shouldn't go alone. You shouldn't go alone. 포기하지 마. You shouldn't give up. You shouldn't give up.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You shouldn't say things like that.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You shouldn't drink and drive. 너무 상심하지 마.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네, 그래서 오늘 패턴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뒤에 표현들은 아직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만나고 강의를 또 듣고 반복하면서 이 표현들이 점점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편하게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대화로 감잡기인데요. 실제 대화 상황에 넣어서 이 패턴을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외국에 가지 않고도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로할 때 상황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나 운전면허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어. 나 빼고 다 붙었는데 나만 3번. 이러면 너무 상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네, 처음에 Why do you look so down? 네, look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입니다. 상대방의 이렇게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이런 몸이랑 이런 감정을 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푹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look 뭐뭐처럼 보이다. down은 뭐죠? 기분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좀 다운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인다고 할 때 dow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y do you 왜 뭐뭐해 look so down 이렇게 축 처져 있어. Why do you look so down?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I failed. 나 떨어졌어. My driving test. 내 운전면허 시험에. 그 다음 추가 정보 3 times. 네, 3 times 하면 3번입니다. 3번이나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잘 안 떨어지는 시험인데 3번 떨어졌으면 이렇게 down이라는 이런 감정을 가질 만하죠. 자, 그럴 때 우리 위로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 좋아할 거예요. 네, 그냥 뭐 너무 기쁘다는 아니겠지만 고마워. 그래도 너 때문에 힘이 된다. 너 덕분에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과음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제 술 마시러 가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과음하지 않는 게 좋겠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술을 마시다라고 하면 동사 drink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라면 so much 혹은 too much. 그래서 drink too much 하면 많이 마시는 겁니다. 뭐 알코올 같은 거 붙지 않아도 그냥 drink만 해도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다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drink too much. 이렇게 하면 오늘 퀴즈의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딱 얘기해 보신다면 정말 기억에 잘 남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만들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연습해볼 패턴은요. 바로 It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어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추측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저건 것 같은데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매할 때 한 5대5 정도로 뭐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보통 may나 might의 영역이고요. must. 이름부터 좀 강렬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내 생각에 저거는 90% 이상 틀림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가 must를 사용해서 it must b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들겠다. 아, 저거는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말들을 붙여가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내 차례인 게 틀림없어. 보통 식당 가다가 우리가 좀 인기 좋은 데 가면 줄을 서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름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다음에는 내 차례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내가 봤거든.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추측하는 경우 영어로 It must be my tur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차례는 my turn, my turn 이렇게 하는데요. 앞에 it must be 강세는 must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must be my turn 이라고 한다면 내 차례임에 틀림이 없다. 분명히 내 차례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강세 주면서 it must be my turn. It must be my turn. 내 차례야. 진짜 내 차례야. 확실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뭔가 다른 것인 게 틀림없어. 아, 이거 저번에 받았던 거랑 좀 다른데? 아, 뭔가 다른 것인 게 틀림없는데? 옆에서는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뭐 똑같은데 왜 그래? 근데 나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죠? It must be something else. 뭔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something인데요. 뭔가 다른 거라고 하면 우리가 something el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must be something else. 아, 뭔가 다른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뭐 촉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 촉은 정확해. 항상 맞았어. 그래서 틀림없어. 이런 느낌으로 It must be something else. It must be something else.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분명 힘들겠구나. 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이제 어디 뭐 새롭게 일자리를 얻거나 혹은 새로운 뭔가 시작한다고 할 때 좀 힘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진짜 힘들겠다. 분명히 그거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경우 It must be hard. 굉장히 힘들다를 hard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t must be hard라고 하면 분명 힘들겠다. 뭐 예전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해외 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거나 아니면 중동 같은 데 건설 현장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wow,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야, 그 진짜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틀림없어. 이 정도 강한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틀림없이 아주 실망스러울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를 보고 왔거나 책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고 아니면 어떤 식당 가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야, 틀림없이 아주 실망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 이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뭐 영화나 책 같은 것들이 실망스럽다라고 설명한다면 disappointing이라고 ing 형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ed를 붙인 disappointed도 많이 만나보셨을 건데요. 그건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뭐뭐 하다라고 설명할 때는 ing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아주 실망스러움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망을 크게 해봤거나 그거 진짜 안 좋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겠죠.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한 번 더요.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분명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네, 뭐 저희 회사에 어떤 사람이 오면 제가 여기 진짜 좋거든. 급여도 잘 나오고요. 복지도 좋고 여기서 일하면 분명히 정말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It must be great working here. 자, 일단 하나 의미 단위를 나눠보면 It must be great까지 가주시면 좋습니다. It must be great.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말이 되죠.
아, 진짜 좋을 거야. 진짜 짱. 막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데요. 뒤에 ing, 동사의 ing 형태를 붙여서 또 추가 느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rking here. 여기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을 거야. It must be great working here. 다시 해볼게요. It must be great working here. 아,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must be, it must의 강세를 주면서 확신을 가진 그런 추측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피킹 팁을 드리는데요. 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must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의무감을 말할 때도 나타내는데요. You must go 라고 하면 너는 틀림없이 무조건 가야 돼 라고 좀 강한 그런 의무감을 나타내는데요. 이 추측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주 강한 느낌입니다. 둘 다 강하니까 얘기하실 때 It must be great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It must be great 진짜 좋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애매한 추측은 may나 migh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영어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례인 게 틀림없어. It must be my turn. It must be my turn. 뭔가 다른 것인 게 틀림없어. It must be something else. It must be something else. 분명히 힘들겠구나.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틀림없이 아주 실망스러울 거야.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It must be very disappointing. 분명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을 거야. It must be great working here. It must be great working here.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대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의 근황을 물을 때 상황으로 오늘 이 must be의 확실한 느낌을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걔 뭐한대?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죠. 뭐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 보통 이제 어떤 책을 집필한다고 할 때는 진짜 어떤 분들은 막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영어 교재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했지만 소설 작품이나 진짜 뭐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내는 그런 엄청난 대작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이가 막 빠질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진짜 분명히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What is he doing these days? 네, 이거는 우리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요즘에 너 보통 뭐해? 라고 묻는 건데요. 이제 대상만 바뀌었으니까 What is he doing? 요즘 뭐 한대? 이런 식으로 좀 더 요즘 뭐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 heard 라고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들었다는 소식이죠. 내가 들었어. 뭘 들었죠? He's writing a new book. 그가 새 책을 쓰고 있대. 뭐해? 새 책을 쓰고 있대.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데 형태는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배웠던 패턴 It must be hard. 힘들겠다. It must be hard.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거 확실한데? 이런 느낌을 이 조동사가 사실은 느낌 동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거를 반도 못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t must be hard. 네, 이렇게 뭐 연기를 막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느낌이라도 머릿속에 이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 문장을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건데 이거 어딨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 문장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거 물건 찾을 때 많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here인데요. 앞에 동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뭐 먹거나 마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런 동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태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here,
be here. 요거를 이제 오늘 배웠던 패턴에 넣어서 분명 여기 있는데 틀림없이 있는데 내가 여기 뒀는데 이렇게 물건을 찾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저도 많은데요. 네,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찾을 때 오늘 배웠던 패턴을 얘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정,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써 주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